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리클라이너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앞으로 떨군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방 안은 놀랄 만큼 고요했다. 다친 흔적도 고통의 외침도 없었다. 단지 여전히 켜진 텔레비전 화면의 푸른 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의 목욕 가운은 여전히 풀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막 일어난 직후의 적막감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부검 결과는 자연사라고 기록되었지만 이 분야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들, 특히 남성 노년 건강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이들에게는 전혀 다른 진실이 보였다. 그건 단순한 노화나 질병이 아닌 호르몬의 침묵 속 붕괴였다. 이 침묵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된다.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자신의 몸에 대한 무관심과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된 붕괴. 너무 많은 남성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체력이 줄고, 성기능이 떨어지고, 감정이 무뎌지고, 삶의 열정이 점차 사라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오히려 자신은 이제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스스로 정당화한 선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남성들에게 말해왔다. 자위는 미성숙한 행동이며 부끄러운 행위라고, 나이가 들면 그런 욕구는 사라져야 정상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너준 노년 남성들이 자위를 끊는 것을 도덕적 선택이자 자기 절제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 믿음이 60세 이후 삶의 질을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위를 중단한다고 해서 몸이 일시 정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쇠퇴의 신호로 작용한다. 전립선은 정체되고 남성 호르몬은 급감하며 감정적 회복력도 함께 시들어간다. 그리고 남자들이 이 변화에 대해 체감할 무렵이면 이미 수년의 시간이 흘러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다. 나는 이 현상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시골 농부, 전직 군인, 교사, 심지어 손주를 돌보는 인자한 할아버지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선택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성적인 활동을 줄이고 자위 같은 건 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찾아온 병원에서 그들의 눈빛은 너무도 비슷했다. 깊은 후회. 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체념. 그들은 몰랐다. 자신이 20대, 30대 시절에 배운 절제라는 미덕이 노년기 건강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꺼려지는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나처럼 40년 넘게 남성 건강을 진료해온 전문가는 단언할 수 있다. 이건 결코 음란이나 욕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남성의 생리 시스템, 호르몬 밸런스,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다. 자위를 완전히 멈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남성들이 신체적, 정신적 퇴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 네, 그리고 그 피해는 조용하지만 결코 작지 않다.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른대. 한 남성이 병원을 찾았다. 그는 70대 초반이었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함과 기력 저하를 호소했다. 하지만 상담 중 그는 덧붙였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성욕도 사라지고 자위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여겼고 특별히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전립선은 붓고 있었고 남성 호르몬 수치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으며 전신의 근육량은 급격히 줄고 있었다. 그는 과거에 비해 잠도 얕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졌다라고 했다. 삶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적 자극의 장기적인 부재에서 비롯된 생리적 신호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그는 내게 물었다. 이거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안타까웠다. 일부는 되돌릴 수 있었다. 호르몬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 운동, 식단 관리로 일부 기능은 회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히 욕망을 내려놓는 거니라 여겼지만 실은 자기 생리 기능 전체를 방치한 것이었다. 자위는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말한다. 이건 건강을 위한 활성화 신호다. 자위를 통해 신체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을 자극하고 호르몬을 조절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성은 자신의 정체성, 에너지,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다.
자위를 완전히 멈춘다고 하래서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 신체의 중요한 기능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문을 닫기 시작한다. 그 문을 다시 여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그 문이 닫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간다. 그리고 그제서야 너무 늦은 후에야 의사 앞에서 묻는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되새긴다. 이 모든 변화는 예방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었다라고 해서 성적 자극이 불필요하다는 법은 없다. 오히려 노년기에야말로 자기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작은 자극과 지속적인 순환이 필요하다. 꾸준함은 절제와 상충되지 않는다. 오히려 절제 속에서의 일정한 관심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열쇠다. 네. 이제는 이 주제를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영역에서 꺼내야 할 때다. 이건 삶의 질, 존엄성, 그리고 남성 건강의 본질적인 문제다. 정기적인 자위는 노년에 있어 필수적인 건강관리 방식 중 하나다. 그것이 하루에 몇 번이든,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중요한 건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다. 정체된 기능은 결국 썩는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살아남는다. 남성의 성기능도 마찬가지다. 써야 한다. 그래야 지켜진다. 내가 지금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하나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더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신체 기능을 넘어서 당신의 자존감, 감정, 인간관계, 나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자위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보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형태의 자기 돌봄일 수 있다. 노년기의 남성들이 자위를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는 단순히 선교기 사라지는 것 이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곧 전신의 기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며 많은 경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점진적으로 심화된다. 자위를 중단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는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침묵 속에서 서서히 쌓이고 누적된 끝에 어느 날 몸과 마음의 명확한 손실로 드러난다. 처음에는 단지 아침에 자연 발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소한 변화조차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신체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다. 왜냐하면 발기라는 현상은 단순히 성적인 신호가 아닌 남성의 순환계, 신경계, 호르몬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징후이기 때문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마주했다. 그들은 대개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었고 대부분 비슷한 표정을 하고 들어왔다. 뭔가 자신 안에서 멈췄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들은 말한다.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없던 감각이나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소리 없이 진행되며 매우 흔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남성들은 이러한 기능 저하를 단순한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자위를 포함한 성적 활동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는 기능이다. 혈류는 줄고 산소 공급은 감소하며 해면체 조직은 점차 딱딱해지고 섬유화된다. 이는 결국 발기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위를 단절하는 순간 생식기는 생물학적 정지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종료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다. 네, 적절한 자극과 순환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 1, 2회의 자위 행위만으로도 생식기의 조직은 건강한 혈류를 유지하고 신경은 계속 살아 움직이며 내분비계는 필요한 신호를 인식한다. 물론 이 행위 자체가 절제 없는 탐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절제 속에서의 일관된 자기관리다. 남성의 생식기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기능성 기관이며 건강 유지를 위한 일정한 활동이 요구된다. 반대로 아무런 활동 없이 장시간 방치되었을 경우 구조적인 손상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기능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남성들이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이미 신경 및 혈관 기능이 장기간 비활성화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약물이나 기계적 보조장치를 동원하더라도
생물학적 기반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성기능의 상실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근데 그 다음은 훨씬 더 심층적인 차원, 즉 호르몬 붕괴로 이어진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긴 하나 자위나 성적 자극의 중단으로 인해 그 감소 속도가 급격히 가속화된다. 많은 남성들이 더 이상 성관계가 필요 없으니 호르몬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생리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오해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지 성욕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성의 전반적인 활력, 감정 조절, 근육 유지, 골밀도, 집중력, 자신감 등 거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호르몬이다. 자위를 중단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 축HPT 액시스의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고환이 호르몬 생산을 멈추라는 신호로 오해하게 만든다. 뇌는 이제 성적 활동이 필요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전반적인 남성성 기능 유지 체계를 느슨하게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성적 자극을 완전히 끊은 남성들은 1, 2년 내에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다. 외형적으로는 체중 증가, 복부 비만, 근육량 감소, 눈 및 다크서클, 피부 탄력 저하 등으로 나타나고 내면적으로는 무기력,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우울감, 대인 기피 등의 형태로 드러난다. 또한 수면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며 자율신경계 역시 불안정해진다.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호르몬 수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들은 대부분 자신이 자연스럽게 늙어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있었다. 호르몬 붕괴의 또 다른 위험성은 심혈관계 질환의 증가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혈관 내피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낮은 수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노년기에 이러한 질환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단순한 피로감이나 무기력으로 오인도일 가능성이 높아 조기 발견이 어렵다. 자위는 이러한 호르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약물적 방법 중 하나이며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이제는 그럴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갇혀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호르몬 저하가 자존감과 정체성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나는 한 환자를 기억한대. 그는 은퇴한 소방관이었고 평생을 강인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70대에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그는 말한다. 이젠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호르몬 붕괴와 자기 정체성의 해체였다. 남성성은 단지 성기능이나 외모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에너지, 결단력, 목표의식, 삶의 활기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작고도 강력한 화학물질이 있다. 결국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과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생리적인 자극과 감정의 흐름까지 차단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인가? 내가 본 수많은 남성들 중 자위를 꾸준히 유지한 이들은 대개 더 밝고 더 건강하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건강한 자위는 결코 음란함이 아니며 도리어 자신을 지키는 조용한 방패다. 그리고 이 방패는 노령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는 데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최근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자위나 성적 자극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면 이제 조용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단순히 욕망을 억제한 결과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신체 기능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몸에 다시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 주 1, 2회의 자위로 또는 가벼운 성적 자극을 통해 혈류는 다시 흐르고 이에 호르몬은 다시 반응하며 신경은 다시 깨어난다. 물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속성과 일관성을 가진 습관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남성들이 더 늦기 전에 되돌아오고 있다. 당신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조회할 필요도 없다. 건강은 당신의 권리이며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는다. 모든 변화는 단 한 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은 우리는 자연스레 몸을 아끼고 조심하게 된다. 무릎이 시큰거리면은 덜 걷고, 허리가 아프면 무거운 물건을 피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은 그저 그럴 나이라며 체념한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친밀감이다. 자위. 혹은 성적 자극을 완전히 단절했을 때 신체적인 쇠퇴와 함께 찾아오는 또 다른 무게가 있다. 그것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숙한 곳을 흔드는 변화 정체성의 상실이다. 나는 많은 노년 남성들을 만나왔다. 이들은 한결같이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사회를 위해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들 중 일부는 스스로를 향한 관심을 서서히 거두기 시작한다. 이제는 성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며 혼자 있는 것도 익숙하다며 자신을 점점 더 침묵 속으로 밀어넣는다. 자위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긴다. 혹은 무의미한 습관쯤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낳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자위를 완전히 멈춘다라는 건 단순한 행위의 중단이 아니다. 자신과의 연결을 끊는 행위다. 신체적인 자극과 쾌감은 단순한 욕구의 발산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인 생명 신호다. 노년기에도 우리의 몸은 여전히 감각하고 반응하며 관계 맺기를 원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쾌감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자위를 멈추면 뇌는 일정한 신경 자극을 잃는다.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도르핀 같은 화학 물질이 분비되지 않으며 이는 곧 감정적인 위축과 연결된다. 이전에는 음악을 들으면 울컥했는데 이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손주의 웃음소리에도 마음이 반응하지 않으며 오랜 친구의 안부에도 흥미를 잃는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다. 나는 종종 환자들에게 묻는다. 요즘 스스로를 언제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셨나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대답하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감각이 너무 오래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겉보기엔 멀쩡해도 내면에서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일종의 상실이다. 감정은 줄어들고 표정은 말라가며 어깨는 점점 처진다. 몸은 아직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멈춘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정서적 쇠퇴는 우울증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위나 성적 자극을 통해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분 전환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전반적인 감정 안정과 자율신경계의 균형, 나아가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듯 성적 활동이 완전히 사라진 노년 남성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우울증, 치매, 인지저하, 외로움의 위험도가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이라며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더욱 침묵 속으로 숨어든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않는다. 그런 고요한 고립감은 곧 자아 감소로 이어진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데 그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와 예리한 눈빛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문진 중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요즘 나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소. 그는 자위도 성적 활동도 수십 년 전부터 완전히 끊었다라고 했다. 처음에는 종교적 이유였고 나중에는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남자라는 느낌을 잃어버렸다라고 했다. 단지 노인으로, 할아버지로, 잔존하는 육체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감탄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뼈에 사무치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선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각,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나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다며 감정의 사막화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사람은 살아있는 이상 느끼고 싶어 한다. 만지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스스로를 확인받고 싶어 한다. 자위는 바로 그 연결의 끈이다. 그것은 외로운 행동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존중의 시작이며 자기 회복의 통로다. 노년기의 자위가 갖는 의미는 젊은 시절과는 다르다. 그것은 흥분이나 충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안의 생명력을 다시 깨우는 의식 같은 것이다. 자신의 몸이 아직도 기능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직도 반응하고 감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남성은 다시 자기 자신과 재회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작은 재회는 삶 전체의 태도와 방향을 바꿔놓는다. 밥맛이 돌고 웃음이 나오며 오랜 취미에 다시 손이 간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눈빛이다. 많은 환자들이 다시 자위 루틴을 정립한 뒤 몇 주 안에 눈빛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수가 늘고 이야기 속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삶의 회복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수치심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수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자위를 부끄러운 일로 여긴다. 자녀나 손주에게 들킬까 두려워 욕실 문을 잠그고 아내가 눈치챌까봐 숨기고 자신조차도 그 행위에 대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도. 자위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 자신을 아끼고 있다라는 증거다. 당신 몸이 여전히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이며 외부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라는 능력의 상징이다. 이 행위가 부끄러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침묵 속에서 메말라가기 시작한다. 이제는 이러한 흐름을 멈춰야 할 때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반응할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으며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 자위는 그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쾌락의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인간 존재가 자신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지속시키는 방식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작고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이다. 나도 다시 살아있고 싶다. 나도 다시 나를 느끼고 싶다는 바람이 마음 어딘가에 스며들고 있을 것이다. 그 바람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이다. 이제 그 진실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행동을 시작하자.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불을 끄고 자신을 어루만지는 시간.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예식이다. 그 속에서 당신은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당신은 수십 년을 살아왔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고 인내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이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다. 작은 습관 하나, 자위라는 자연스러운 루틴 하나로도 충분하다. 네. 당신은 다시 웃을 수 있다.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노래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느낄 수 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당신은 인간이다. 감각하는 존재다. 그리고 당신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다.